안녕하십니까. 조이풀 킹덤 허지영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유치원에서 근무하면서 한 어린이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르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 그리고 습관, 성향, 그리고 소질,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또 개성이 있고 굉장히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을 늘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며 교육을 해왔습니다. 어린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전공한 저희들도 때로는 참 많이 어렵구나, 교육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또 함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은영 박사님이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부모 10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어른들과도 대화할 때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하는 것을 끊거나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에게 거절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게 되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도 자기의 생각을 말하거나 하는 것을 하기를 주저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밥을 차려준다거나 아이들을 공부시킨다던가 어디를 데려가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부모를 대신한 그 누구도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은 부모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웃어주신다든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렇게 윙크를 하면 선생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한다라는 말이야,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어주면서 윙크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만 봐주셔도 아이들은 행복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여러 사람 앞에서 자녀를 나무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한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 기억이 오래 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잊고 싶어 해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하고 방해가 될 수 있답니다. 네 번째로는 때리지 마세요. 요즘에는 거의 때리는 부모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엄격한 교육을 한다고 해서 매를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는 집에서도 종아리를 맞았었고요. 초등학교 때도 손바닥도 많이 맞아봤고, 물론 제가 잘못해서라기보다 전체 학생들이 잘못하면 중학교 때도 그랬고 체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부모님들도 때리지 않으시고 학교에서도 체벌은 많이 감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맞으면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정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세상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체벌의 사실 90% 이상은 부모의 감정이 들어간 것이라고 하죠. 본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제 화가 났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릇없이 키우진 마세요. 다섯 번째 계명인데요.
안 되는 건 분명하게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작은 소리로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항상 웃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하는데 정말 해서는 위험한 행동이나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톤을 낮추고 좀 단호하게 표정을 굳게 해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것을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따가 엄마가 무엇을 사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에 신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모한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한 것은 지켜주시던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배워가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또는 조부모님께서 대신해 주시거나 하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은 내가 하면서 실수도 하고 그 실수를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다양한 경험들을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잘했을 때는 또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좋은 습관들이 많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8번째,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여 내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하면 사과를 하잖아요. 근데 내 자녀도 인격적인 관계이고 물론 어린아이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는 누구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가 아이들과 약속한 것을 혹시 놓쳤거나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못 들어주고 제가 생각으로 판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아닌 경우에 어머, 선생님이 잘못 알았네, 미안해, 늘 이렇게 사과를 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거든요. 아이들은 쉽게 용서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도 부모님께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사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때때로는 엄마 아빠 미워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그 당시 어떤 상황 속에서 굉장히 속상하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속의 생각들을 표출하는 건데 부모님께서도 맞대응을 하시면 그 말이 너무 속상하고 또 화가 나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이는 다음부터는 정말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는 내가 속상했구나 오히려 이해해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해주시고 가장 또 좋은 것은 안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아빠들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질을 더 신경 써주세요. 근데 아빠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는 어머님들도 직장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장시간 있기보다, 하루 종일 같이 있기보다 짧은 시간을 퇴근하고 오셔서 같이 보내시잖아요. 그럴 때 정말 진심의 그 마음을 담아서 아이를 이해해주고 함께 정말 즐겁게 놀이를 한다거나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루의 일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주며 공감해주고 하는 것들이 아이에게는
긴 시간을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서로 실갱이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더라도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보다 더 행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우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아이를 키울 때와는 또 지금 상황들은 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부모님 모두 거의 직장 생활을 하시고 지친 몸으로 저녁에 들어오셔서 또 아이들을 케어하시고 또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시고 하는 이러한 반복된 생활 속에서 아이와 깊은 대화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지만 내 아이가 누구든지 바르게 성장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신다면 이 부모 10계명을 한번 기억하시고 지키면서 교육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부모 교육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원아들, 또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